골프클럽 연회장이 축하의 빛으로 빛났다. 상들리에 아래 75명의 하객들이 아버지 최병수의 35년 회사 생활을 기념하며 건배를 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엄마 박명희가 석 달 동안 준비한 이 순간이었다. 오빠 재주는 지난 20분 동안 자기가 다니는 IT 기업에서 받은 연말 상여금 1,500만 원 얘기를 들어줄 사람 누구에게나 늘어놓고 있었다. 듣는 사람은 마치 오빠 혼자 회사를 살린 것처럼 생각할 것 같았다. 부모님은 한마디 한마디에 뿌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79살의 예리하신 할머니 조부님이 재준의 자랑 한중간에 수류탄처럼 질문을 던지셨다. 지은아, 너 아파트 재산세는 요즘 얼마나 나오니? 재준의 목소리가 문장 중간에 뚝 끊겼다. 아버지의 삼페인 잔이 멈췄다. 엄마의 미소가 굳었다. 부모님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9년 전 나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24평 아파트를 샀다. 할머니가 대출 보증을 서주셨다. 나는 구청 전체 도서관 서비스를 총괄하는 관장으로 연봉 9,4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그 아파트에 총 3억 8,700만 원을 투자했다. 현재 시세는 5억 1,200만 원이었고 내 실질 자산은 3억 2,600만 원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은 9년 동안 내가 홍대 근처 오피스텔에 산다고 생각하셨다. 한 번도 직접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사르도네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곧 터질 폭발을 기다렸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지은입니다. 35살이에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어요. 저희 집안은 충청남도 공주 출신이고 부모님은 1990년에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어?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듯 밝게 계속 물으셨다. 연 72만 원 정도요. 9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냈어요. 그 숫자가 침묵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엄마가 먼저 목소리를 찾으셨다. 어머니,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지은이는 부동산 없어요. 홍대 근처 오피스텔에 사는 거잖아. 할머니 눈썹이 진심으로 놀라며 올라갔다. 오피스텔이요? 명희야, 지은이가 합정동 아파트 산 게 9년 됐잖아. 나도 잔금 치르는 자리에 같이 갔었고 대출 보증도 내가 섰는데. 그 뒤를 잇는 침묵이 너무 완전해서 구석의 피아노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재준이 먼저 정신을 차렸다. 할머니 혼자 보증을 서셨다고요? 그게 언제예요? 2016년 4월.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합정동 24평 아파트. 방 3개 매매가 3억 6,500만 원, 계약금 7,300만 원, 대출 2억 9,200만 원. 수치의 정확함이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버지 얼굴은 퇴직 파티의 홍조에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엄마는 구역질이 날 것 같은 표정이었다. 재주는 내가 외계인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 말이 안 돼. 재준이 평탄하게 말했다. 계약금 7,3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구청 전체 도서관 서비스를 총괄하는 관장이에요. 내가 정정했다. 연봉 9,400만 원이에요. 전에는 부관장으로 7,600만 원, 그 전에는 자료실장으로 6,200만 원, 12년 동안 계속 승진했는데 오빠는 그걸 모를 거야. 내 커리어에 대해 도서관 요즘 어때 이상으로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오빠의 상여금이 갑자기 훨씬 덜 인상적으로 보였다.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지은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삼페인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모드가 켜지는 목소리였다. 9년 전에 집을 샀으면 왜 말 안 했어? 말했어요. 듣지 않으셨을 뿐이고. 그건 공평하지 않아. 엄마가 시작하셨다. 그래요.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카카오톡 기록을 열었다.
2016년 4월 23일. 가족 단톡방에 보냈어요. 큰 소식. 방금 아파트 잔금 쳤어. 엄마, 그때 답장 기억해요? 잘됐다. 지은아, 재준이 새 차 포스팅 봤어? 다음 문장에서 화제를 바꾸셨잖아요. 아버지는 답장 안 하셨어요. 재준이는 엄지척 이모티콘 보냈어요. 이사인사 모임에 오시라고 초대했는데 재준이 약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하셨어요. 2018년에 주방 리모델링 사진을 보냈더니 엄마가 좋아 보인다 하시고 바로 재준이 결혼식 얘기로 넘어가셨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정말 몰랐구나. 농담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고. 9년 동안 한 번도요. 3년 전 크리스마스 때 초대했을 때도요. 크리스마스를 내가 진행한 거야.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다. 5년 전부터 안 갔어요. 지난 4년 동안 제가 열었어요. 작년에는 23명이었어요.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제가 어디 사는지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요. 그 사실이 부모님에게 물리적 타격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5년, 아버지가 속삭이셨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5년 동안 안 왔어. 매년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약속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쉽다 하고 넘어가셨잖아요. 더 이상 신경 써주길 기다리는 걸 그만뒀어요. 재준이 다시 목소리를 찾았다. 그럼 뭔가 숨기고 게임한 거야? 숨긴 거 없어. 내 삶을 공개적으로 살았어. 오빠네가 알아차릴 만큼 관심을 안 둔 거지. 할머니가 내 팔을 두드리셨다. 사진 보여줘라. 지은아. 나는 휴대폰을 엄마에게 건넸다. 9년의 기록을 넘겨보는 걸 지켜봤다. 잔금일 당일 아파트, 거실, 주방 리모델링, 욕실 리모델링, 확장한 다용도실, 명절 장식, 저녁 모임들, 친구들과 함께 만든 베란다 화단, 완전히 기록된 가족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던 삶 전체. 엄마 눈물이 갤러리 중간쯤부터 시작됐다. 끝에 가서는 흐느끼고 있었다. 지은아, 정말 예쁘다. 왜 우리가 몰랐을까? 안 봐서요. SNS에도 다 올렸어요. 인테리어 얘기도 흘렸어요. 화단 얘기도 했어요. 오빠네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휴대폰을 받으셨다. 손이 떨렸다. 이걸 다 혼자 한 거야? 인테리어는 혼자, 화단은 친구들이랑 같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엄마가 힘없이 항변하셨다. 그래요. 가족은 보통 서로가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가족은 서로의 성취를 축하하잖아요. 가족은 누군가 집을 9년 동안 한 번도 안 방문하지는 않잖아요. 재산세 연 72만 원. 재준이 조용히 계산하며 말했다. 9년이면 648만 원. 거기다 대출이자, 관리비, 리모델링비. 다 합쳐서 9년 동안 약 3억 8,700만 원이에요. 그 숫자가 폭탄처럼 내려앉았다. 재준의 상여금 1,500만 원이 갑자기 용돈처럼 보였다.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아버지가 물으셨다. 변호사 뇌가 완전히 가동됐다.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 빚이 있는 거야? 감당 못하는 대출을 받은 거야? 대출 잔금 1억 8,600만 원 외에 빚 없어요. 9년 동안 원금 1,600만 원을 상환했어요. 신용등급 1등급이에요. 비상금은 18개월치 생활비를 커버해요. 매년 IRP에 최대한 납입하고 있어요. 카드빚 없어요. 차 할부 없어요. 아버지 눈을 바라봤다. 재준 오빠보다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이에요. 재준의 얼굴이 또 붉어졌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
오빠 재정 상황 몰라? SNS에 다 올렸잖아. 아직 갖고 있는 세차 카드로 극은 해외여행, 명품 시계, 골프 클럽 회원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지은이는 항상 머리가 좋았어. 분수에 맞게 살고, 열심히 저축하고, 알뜰하게 투자했지. 그 아파트가 좋은 투자라고 내가 말했는데, 지금은 5억 1200만 원이야. 3억 2600만 원이 넘는 순자산이 있어. 엄마는 울음을 멈추고 그냥 멍한 표정이 됐다. 왜요? 엄마가 마침내 물으셨다. 왜 우리가 관심 갖게 만들지 않았어? 내 가족한테 제 삶에 관심 가져달라고 애원해야 했나요? 처음엔 진짜로 노력했어요. 근데 수년 동안 말이 끊기고 말이 묻히고 무시당하고 안 보이는 사람 취급을 받은 뒤에 포기했어요. 검증 없이도 삶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 검증을 받지 못하리라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할머니가 핸드백을 드시며 일어나셨다. 명희야, 지은이랑 나는 가볼게. 지은이는 공간이 필요하고 오빠네는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진지하게. 이 훌륭하고 성공한 멋진 딸을 오빠네가 몇 년째 어떻게 지나쳤는지. 집도 사고 예쁘게 꾸미고 커리어도 만들고 공동체도 이루었는데 재준이 평범한 것만 칭찬하느라 아무도 몰랐잖아. 할머니가 내 뺨에 입을 맞추셨다. 가자, 지은아. 아버지가 내 팔을 잡으셨다. 지은아, 이렇게 가지마. 내 퇴직 파티야. 알아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집에 가봐야 해요. 제 집이요. 9년 동안 갖고 있던, 한 번도 오신 적 없는. 와봐도 될까? 엄마가 간절하게 물으셨다. 제발, 내일이든 다음 주말이든. 나는 두 분의 얼굴을 살폈다. 어쩌면요. 죄책감을 떨쳐내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 삶을 보고 싶으신 거라면요. 전화 주세요. 2주 뒤 부모님이 방문하셨다. 두 분만. 재준 없이. 집 안을 말없이 걸으며 놓쳐온 모든 것을 흡수하셨다. 엄마는 또 우셨다. 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저으셨다. 9년이나 아버지가 계속 반복하셨다. 9년 동안 이 안에 있을 수 있었는데. 네,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9년 동안. 용서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인정이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마침내 보는 것. 재주는 다음 주에 혼자 왔다. 우리는 베란다 화단 앞에 앉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냥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해. 질문하는 것부터. 답변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부터. 6개월 뒤 대출 잔금은 1억 7천만 원이 됐다.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 저녁을 드시러 오셨다. 재주는 가끔 들렀다. 노력하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가족은 아니었다. 하지만 마침내 눈을 뜬 내 가족이었다. 가족이 수년 동안 너를 무시하는 동안 내가 조용히 그들도 모르는 삶을 쌓아왔다면 이걸 기억해요. 내 가족한테 내 삶에 관심 가져달라고 애원할 필요는 없어요. 소유권에는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에요. 그리고 때로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검증 없이도 존재하는 진짜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마침내 알게 됐을 때 당신은 이미 그게 필요 없었다는 9년치 증거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여전히 연 72만 원 항상 그랬듯이 기한 내에. 이야기가 와닿았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증거가 너무 명백해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가족이 수년 동안 당신을 무시한 적 있었나요? 다 읽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